자, 이번에는 6장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분석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엑셀 자료만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 데이터, 뭐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액세스라고 하는 액세스 파일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외부에 있는 별도의 파일들을 액세스로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들과 그리고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합쳐주는 데이터 통합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이제 필요한 어떤 값을 찾아내는 목표값 찾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분석을 하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중에 하나인 재무 관련 재무 함수, 요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하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쿼리라고 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쿼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쿼리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특정 정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행위, 이것을 쿼리라고 불러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인터넷 뭐 크롬이든지 익스플로러가 됐든지 여기에다가 주소창에다가 뭐 주소를 입력을 하죠. 뭐 www.어쩌고저쩌고.com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딱 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한 뭐 네이버면 네이버, 한림대학교 홈페이지면 한림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응답을 해주죠. 예, 그 서버를 찾아서 이 서버의 내용이 우리 브라우저에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방금 전에 제가 요청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 요청하는 행위를 쿼리라고 불러요. 예, 쿼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쿼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엑셀에서는 이 쿼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식의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형태로 가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아이디가 있고 네임이 있고 어드레스가 주소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자료, 나는 아이디하고 주소만 가져올 거야. 네임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전체 자료를 통째로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부 자료만 취사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능,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가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쿼리라는 동작을 통해서는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텍스트 파일인데 우리 엑셀에서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을 다루지는 않고요. 이 CSV라고 하는 파일 형식만 다루어질 거예요. 이 CSV는 comma separated value거든요. 그러니까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값의 형태예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써지는 게 아니라 이름, 컴마, 주소, 컴마, 전화번호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일 CSV라는 파일을 열게 되면. 그래서 이 CSV라는 파일 형태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이 엑셀에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이 이 파일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변환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이 CSV라는 파일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CSV라는 파일 형식이 뭔지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CSV라는 파일 형식 가져오기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ACCDB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에요. 그리고 웹페이지, 인터넷 페이지 같은 경우도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많은 형태가 있지만 저희 이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데이터 분석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 이거는 우리 엑셀에 데이터 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이제 6장에서 다뤄지는 거는 뒤에 재무 관련 함수 빼고는 이 데이터 탭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보시면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오기 변환 안에 새 쿼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가져오기 및 변환 안에 한 4개 정도의 메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새 쿼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할 거고, 이 새 쿼리를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서브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말씀드린 하나, 둘, 3개 정도 볼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은 기본 3-06 파일이고요. 그 안에 이제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문제. 상품 정보 워크시트에서 쿼리를 사용한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상품 정보.csv라는 파일의 정보를 셀 A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하거든요. 시작 셀 위치가 중요해요. A1이라고 하는 거, A1에서 시작하여 불러옵니다 했어요. 자, 불러옵니다. 이게 불러오는 거랑 연결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불러온다는 거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원본 자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곳 A 지역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더라도 얘는 이제 반영은 안 되는데, 연결이라는 걸 하게 되면 원본 자료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엑셀에 있는 자료도 동시에 같이 수정이 돼요. 내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네, 동기화가 된다. 그래서 문제도 뭐 불러옵니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사명, 상품명, 단위열만 포함하여 가져옵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일부 자료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자료인지 일부 자료인지는 이따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열어서 볼게요. 지금 요런 이제 파일 딱 여시면은 요렇게 내용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상품 정보라는 워크시트가 없죠. 예, 상품 정보라는 워크시트가 없어요. 밑에 시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워크시트들이, 상품 정보라는 워크시트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트가 없는데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엑셀 기초예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죠. 화면 왼쪽 하단입니다. 점점점이라는 모양 보이죠. 이게 더보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워크시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숨어있던 워크시트가 나타나요. 그러면 상품 정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워크시트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몇 번 셀? A1 셀에서 시작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1단계는 A1 셀 클릭, 그리고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데이터 글씨 바로 밑에 보시면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 새 쿼리가 있어요. 그죠? 새 쿼리 표시 테이블에서 최근에 사용한 원본, 이런 건 이거는 안 씁니다. 여기 새 쿼리만 보실 거고요. 자, 클릭하시면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볼 거 3가지라 그랬죠. 자, 일단 파일에서, 통합문서에서, CSV에서, XML에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통합문서라는 거는 또 다른 엑셀 파일에서 자료를 연결하는 형태이고요. 자, 바로 밑에 CSV에서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올 텍스트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라는 거 보시면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CSV라는 파일이라 그랬으니까 자, 파일에서 하신 다음에 CSV에서 클릭. 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창 나오고요. 여러분들 압축 푸신 폴더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기본 학습하고 확인 학습 제가 드렸죠. 자, 기본 학습 열어서 팟 3 하시면 상품 정보라고 하는 파일 보일 거고요. 얘는 CSV 텍스트 파일이지만 아이콘은 X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쵸? 엑셀 파일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파일의 유형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컴마 separated value라 그랬죠. 컴마로 쉼표로 구분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정보.csv라는 파일이 열리고요. 이 상품정보.csv라는 파일 안에는 번호, 공사명, 상품명, 규격, 단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 이 내용이 이제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 번호, 컴마, 공사명, 컴마, 상품명, 컴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표현이 돼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아래쪽에 단추가 3개가 있죠. 이 단추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편집 단추 누르는 거예요. 로드 누르시면 안 돼요. 로드 누르시면 이 전체 자료가 자동으로 몽땅 다 엑셀 워크시트로 가져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셔서 쿼리 작성기, 쿼리 편집기라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와 같은 창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 작업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보시면 공사명, 상품명, 자, 맨 밑에 보시면 공사명, 상품명, 단위열만 포함하여 가져옵니다. 그랬죠. 자, 공사명, 상품명, 단위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번호랑 규격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자, 번호 클릭, 컨트롤, 규격 클릭. 그럼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바로 위에 열 관리라는 거 가보시면 열 제거 보이죠? 이 열 제거를 클릭을 하세요. 자, 위에 아이콘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열 제거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열 제거. 그림 똑같이 생겼죠? 예, 열 제거. 둘 중에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요. 방금 전에 하신 거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한꺼번에 지웠는데 하나씩 번호 선택하시고 열 제거, 규격 선택하시고 열 제거 하셔도 돼요.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닫기 및 로드 있죠. 여기서 주의사항, 위에 아이콘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아래쪽에 닫기 및 로드 해서 어디로 가냐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하셔야 돼요. 예,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 자, 그러면 요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아까 보셨던 상자에서, 대화 상자의 메뉴에서 닫기 및 로드 또는 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대화 상자가 안 열려요. 이 대화 상자 안 열리,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다음으로 로드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안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테이블 새 워크시트 기본으로 선택돼 있죠. 이 기본 값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잘못하잖아요. 이 지금 데이터 가져오기 쿼리, 새 쿼리에서 이렇게 작업한 거는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파일 닫아버리고 새로 열어야 되는데 시험에선 그게 불가능하겠죠? 지금 이 빠른 실행에 저장 단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전으로 되돌리기, 앞으로 되돌리기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되돌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외부 데이터 쿼리 이용해서 가져오기 할 때는요, 정말 주의해서 천천히 한 번에 끝나셔야 돼요. 되돌리기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으로 로드라고 하는 거 열었어요. 자,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 선택하십시오. 테이블을 표시할 건지 연결만 만들 건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시작하여 불러옵니다. 가져옵니다. 또는 연결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합니다는 이거 연결만 만들기 하는 거고요. 자, 복사하는 거는 테이블 만들기예요. 그리고 몇 번에서 시작하래요? SLA1에서 시작하라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 A1 되어 있는지 확인. 그래서 우리가 A1 찍고 들어왔으니까 이 처음에 클릭한 이 선택한 셀이 자동으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야. 만약에 A1 셀을 안 찍고 들어왔다, 뭐 관계 없어요. 삭제하신 다음에 얘를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실 때 우리 함수할 때랑 조금 달라요. 함수할 때는 그냥 바로 찍으면 됐었잖아요.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선택키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하신 바꿔야 되는 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드 하시면 이렇게 아까 미리 보기 하신 거랑 그대로 가져오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이렇게 쿼리 작성기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위에 보세요. 표 도구라고 하는 탭과 쿼리 도구의 쿼리라는 탭, 얘는 디자인이고요. 쿼리라는 탭이에요. 얘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밖에 클릭하면 없어졌다가 이 표 안으로 들어오면 생겼다가,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통합 문서 쿼리라고 하는 창, 상품 정보라는 테이블 53개 행이 로드되었습니다. 이게 정보예요. 이런 창이 하나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뒤에 후속 작업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서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75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상품 정보 쿼리에서 자재 등급 이름과 상 내용에 새 열을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방금 가져오기 한 시트 있죠? 거기에 자재 등급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이 새로운 열의 내용을, 데이터를 상이라는 이름의 내용으로 채우기를 하는 거죠. 새 열을 추가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기가 됐고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밖에 이 표 밖에를 클릭하면 위에 상단에 메뉴가 사라지고요. 이 표 안으로 들어오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탭과 쿼리 도구의 쿼리라는 탭이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요. 자, 쿼리 탭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쿼리 탭을 누르시면 제일 앞에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이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쿼리 편집기 화면이 나와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에 통합문서 쿼리 창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져오기 한 상품 정보라는 워크시트 있죠? 이 상품 정보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편집을 클릭해도 되고 이 상품 정보라고 하는 통합문서 쿼리에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면 우리 아까 봤던 쿼리 편집기가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위에 상단에 파일, 홈, 변환, 열 추가, 보기라는 탭 메뉴 5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열 추가 할게요. 자, 열 추가. 자, 열 추가하신 다음에 이 일반에서
일반에서 하나 두 번째 사용자 지정열을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사용자 지정열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새 열의 이름이 뭐예요? 자재 등급이죠. 자재 등급 입력하시고요. 자재 등급. 그 다음에 이 자재 등급에다가 상이라는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열 수식이에요. 원래는 여기다 수식을 쓰는 건데 우리는 이제 상이라는 어떤 특정한 텍스트 값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앞에 함수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자, 상이라는 게 자료 형식이 텍스트죠? 그러면 그냥 상이라고 쓰면 돼요? 아니죠. 큰 따옴표 이렇게 열고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확인 하시면 자재 등급이라는 열이 맨 뒤에 추가가 되면서 전체 상이라는 이름의 값이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파일 홈 누르셔도 돼요. 홈 하신 다음에 닫기 및 로드 클릭. 이번에는 이제 아이콘 클릭하셔도 되는 거죠. 예. 자, 닫기 및 로드 하시면 D열에 자재 등급에서 상이라는 내용 추가됐죠. 자, 이게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하기예요. 자, 178페이지 이번에는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자, 데이터 통합은요. 다른 셀 범위 또는 다른 시트,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이런 표,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 요약하는 기능이 통합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동일한 워크시트 내에 있는 어떤 서로 다른 표뿐만이 아니라 워크시트가 달라요. 그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 파일이 달라요. 다른 파일들 간의 어떤 자료들까지도 통합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뭐 통계 관련 함수들, 이런 몇 가지 함수들까지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워크시트의 원본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원본이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원본이거든요. 통합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어떤 특정한 값을 수정을 하면, 변경을 하면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그런 기능이 데이터 통합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통합 기능 이럴 때 써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워크시트에다가 여러분들 회사에 갔는데 워크시트에다가 첫 번째 워크시트에는 1월 급여 리스트예요. 그러면 뭐 홍길동, 김길동 급여를 쭉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달 됐어요. 2월 급여라는 워크시트에다가 또 똑같이 작성을 했어요. 3월 급여라는 워크시트에다가도 작성을 했어요. 근데 2월까지 근무하던 사람이 퇴사했어요. 그럼 3월 급여는 그 사람이 빠져 있겠죠? 그리고 3월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1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 급여망세 이거를 하나로 취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할 때마다 언제 1월 급여 열어서 이 사람에 있는 자료 갖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2월 급여 열어서 이 사람에 있는 자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계산해서 뭐 평균을 내고 엄청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이 연말정산이라는 13번째 시트에 한 방에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상사한테 좀 배웠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데이터 통합 화면이에요. 자, 순서대로 가면 돼요. 함수 고르고요. 어떤 항목 계산할 건지, 합계를 낼 건지, 평균을 낼 건지, 뭐 최대값을 구할 건지, 최소값을 구할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 영역이라는 게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시트, 원본 영역, 원본 영역을 지정하는 게 이 참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본 시트 지정을 하고 추가 단추를 누르면 얘가 1위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다른 시트 영역 원본 설정하고 추가 단추 누르면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 함수를 계산할, 함수를 적용할 영역들이 이 모든 참조 영역이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 또 하나 힌트 드리면, 이 다른 시험에서는 안 그런데 이 못 쓰는 모의고사 가끔 보면은 이 모든 참조 영역에 쓸데없는 영역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이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한 다음에 새롭게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용할 레이블, 첫 행 왼쪽 열, 이거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는 일반적으로 첫 행 왼쪽 열 이거 두 개 다 체크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행 왼쪽 열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원본 시트를 만들 때 그냥 데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셨지만 일련 번호 1번, 2번, 3번, 4번, 아이디, 성명,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잡을 때는 요렇게 실제 데이터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제목까지 전체를 다 잡는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잡아야만 얘가 통합이 될 때 넘버라는 열은 넘버라는 열로, 아이디라는 열은 아이디라는 열로 알아서 짜집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잡는데, 얘는 사용할 레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역 잡은 거에 첫 행,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왼쪽 열, 이 두 개는 데이터가 아니라 제목. 여기서는 레이블이라는 얘기를 제목이라고 그냥 저는 얘기할게요.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 이 함수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제목이니까 함수를 적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하거나 체크하지 않는데,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를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게 원본 데이터 연결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강북, 강남, 강서 워크시트의 데이터의 합계를 내어 지역 통합 워크시트의 before에 시작하여 통합합니다. 그랬어요. 문제 이렇게 통합 나오거든요. 그럼 데이터 통합이구나. 데이터 통합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강북, 강남, 강서 워크시트의 데이터의 합계를 내어 지역 통합 워크시트의 before.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냐면 지역 통합이죠. 자, 아래쪽에 지역 통합 워크시트 보고요. 자, 열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 1월부터 12월까지 품명에 대한 매출 통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북, 강남, 강서 앞에 있죠. 강북 볼까요? 그러면 품명 1월부터 12월까지 뭐 합계도 있네요. 강남, 강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첫 행이에요. 얘가 왼쪽 열이에요. 자, 첫 행과 왼쪽 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타이틀이죠.
레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계 구하는 데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역 통합 가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1번 영역을 잡습니다. 영역을 잡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문제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위에 첫 행 품명서부터 12월까지 1, 2, 3, 4, 5, 6, 7, 8, 9, 10 강서도 보면 품명부터 12월까지 그죠? 순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첫 행도 왼쪽 열도 상추, 호박, 양배추, 양파 이렇게 맨 끝에 오이 상추, 호박, 양배추, 양파, 오이 지역 통합도 상추, 호박, 양배추, 양파, 오이 똑같죠? 이거 같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얘기예요. 제가 2월까지는 사람들이 근무를 했는데 3월 되니까 한 사람이 퇴사했어. 그럼 그 사람 이름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까지 이 데이터 통합에서는 다 계산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1단계 영역을 잡습니다. 그죠? 자, 2단계 데이터 통합 메뉴를 부르는데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에 쭈르륵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가보시면 여기 통합 있죠. 아이콘 보실래요? 4개의 4개의 박스가 하나의 박스로 합쳐진단 말이야. 이게 통합이야. 그래서 데이터 통합 클릭. 자, 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함수 선택해야 돼요. 자, 지역 통합 데이터에 합계를 내라 그랬어요. 자, 함수 합계 선택. 자, 이와 같은 형식이에요. 합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강북, 강남, 강서에 각각 지금 영역 잡은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참조 영역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 강북 클릭, 탭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강북으로 바로 오죠? 그러면서 참조 영역에 강북 느낌표 라고 보여요. 그리고 나서 품명서부터 12월 5일까지 여기까지죠. 합계까지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등록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추가 아래 등록됐죠. 자, 그리고 지금 영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잡혀요. 이거 무시하시고 자, 이번엔 강남 탭으로 갈게요. 자, 강남 워크시트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영역이 잡혀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 주셔요. 하고 추가 됐죠. 그 다음에 강서 클릭 하시고 품명서부터 12월 5일까지 추가 됐죠. 그리고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첫 행 왼쪽 열 체크 하시고 확인. 그리고 문제에서 뭐 데이터 원본 데이터 연결하세요 그런 말 없으니까 얘는 체크 안 하는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데이터 통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와 하반기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간 통합 워크시트의 before로 시작하여 통합합니다. 자, 첫 행인 월과 왼쪽 열인 지점명의 레이블을 사용하여 평균 매출을 표시합니다. 얘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알아?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수는 평균.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자, 지역 통합. 연간 통합이죠? 죄송합니다. 자, 연간 통합 워크시트 열고 그 다음에 before라 그랬죠? b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before 여기. 근데 아까 1번 문제하고는 다르게 첫 행 왼쪽 열에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상반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하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반기 보면 지점명이 상반기랑 하반기랑 다르죠. 예, 다르죠. 그리고 품명. 예, 품명도 상반기랑 하반기랑 달라요. 예, 다른 거 확인되시죠? 예,
상반기랑 하반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통합 워크시트 열고요. 자, 연간 통합 워크시트 열었더니 아무 데이터도 없어요. 상반기 열었더니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하반기 열었더니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 있어요. 자, 상반기랑 하반기랑 지금 차이 나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왼쪽 열에 있는 지점명의 개수가 종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 있는 품명도 달라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그죠? 예, 이렇게 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1단계 before, 이번에는 영역 잡을 게 없으니까 before 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통합, 그죠? 데이터 통합.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할 거야? 함수는 평균 매출이라 그랬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조 영역으로 참조 클릭하고 상반기 가서 지점부터 이렇게 영역 잡으시고 추가, 그쵸? 그 다음에 하반기 가서 드래그 해서 영역 잡으시고 추가, 그죠? 첫 행 왼쪽 열 체크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확인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열도 첫 번째 행도 이렇게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3번 강부, 강남, 강서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지역 통합 연결이라는 워크시트의 before로 시작하여 통합합니다. 첫 행인 월과 왼쪽 열인 품명의 레이블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원본과 연결하여 합계 매출을 표시합니다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연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 우리가 지역 통합 아까 한 거랑 똑같은 형식인데 뭐만 달라? 연결만 다른 거야. 그죠? 네. 자, 볼까요? 지역 통합 열어볼까요? 자, 지역 통합 열었더니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지역 통합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B4번 셀 클릭하시고, 자,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됐어요? 예. 자, B4 셀 찍고요. 데이터 탭에서 통합 하면 되고, 자, 합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합계, 그 다음에 참조 영역 클릭하신 다음에 강북에서 자, 품명서부터 12월까지만 잡을게요. 추가. 문제에 정확한 얘기가 없으니까 얘도 드래그해서 강남도 추가. 강서 옮긴 다음에 드래그해서 추가. 그 다음에 당연히 첫 행 왼쪽 열 해야 되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까지, 그죠? 확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한번 볼까요? 1월 상추죠. 1월 상추, 그죠? 1월 상추. 그럼 제가 강북의 1월 상추가 지금 126이었잖아요. 이걸 200으로 바꿔볼까요? 네, 200으로. 자, 지역 통합 연결 833이었죠. 200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지역 통합 연결 907로 바뀌죠. 네, 그런데 아까 연결하지 않은 1번 문제의 지역 통합은 바뀌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연결과 그냥 연결하지 않는 거와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4페이지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목표값 찾기는 원하는 결과값을 찾기 위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의 입력값을 찾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원하는 결과값 앞에 뭐가 이제 추가돼야 되냐면 반드시 수식으로 작성되어진 결과값,
2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 작성된 결과값을 찾기 위해서 이 입력값은 고정이죠. 고정이에요. 고정된 입력값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있고요, 상여가 있고요, 상여금이 있고요, 뭐 수령액이 있어요. 급여 얼마가 있고 상여금이 얼마가 있어요. 수령액은 급여에다가 상여금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수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수식으로 작성된 금액은 수식으로 작성된 내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수정할 수가 없죠. 왜? 이걸 임의대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식이 깨져버리니까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수식으로 작성된 A라고 하는 금액을 내가 지금 얘가 A라는 값인데 이 값을 B라는 값으로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B라는 값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이 어떤 물음표가 됐던지 느낌표가 됐던지 둘 중에 한 개만 이 값이 어떤 값으로 바뀌면 되겠느냐, 이 물음표가 어떻게 바뀌면 A에서 B로 수식이 바뀌겠느냐, 역추적하는 거예요. 역추적. 네, 역추적하는 게 목표값 찾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3천만 원이 되려면 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는 건 1월부터 12월까지 다 급여를 더한 다음에 뭐 상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다 더해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계산된 금액이 현재 뭐 예를 들어서 2,700이에요. 2,700인데 3천만이 되려면 월 급여를 얼마로 조정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역추적할 때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목표값과 변경된 값은 반드시 수식으로 참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영업계획 워크시트에서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목표값 찾기라고 딱 안 나와요.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2019년 계획의 매출 합계가 4천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예상 성장률을 계산을 합니다. 매출 합계가 시트 보면 알겠지만 얼마였는데 얘를 4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이 예상 성장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얘네들은 전부 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영업계획 워크시트 열었어요. 자, 영업계획 워크시트에서 지금 예상 성장률이 10%로 되어 있고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된 값이에요. 자, 그러면서 2019년 계획의 매출 합계. 자, 2019년 계획 여기 있고요. 매출 합계가 어디냐면 얘예요. 3,312만 720원인데 수식 입력줄 보니까 얘는 sum이라는 함수, 즉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12%로 바꾼단 말이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순방향이에요. 당연한 결과에 어떤 특정한 값을 바꾸면 수식은 자동으로 바뀌더라. 근데 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값을 4,0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4천만 원으로. 이건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수정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3,300으로 되어 있는 값을 4,000으로 변경했을 때 이 예상 성장률이 얼마로 바뀌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으로 작성된 셀에 셀 포인터 놓으시고 클릭하시고요. 1단계 데이터 탭에 예측 보시면은요,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있어요. 자, 가상 분석 클릭하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3개가 있고요. 두 번째 목표값 찾기 클릭.
자, 간단하죠? 네. 자,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수식 셀은 저희가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수식으로 작성된 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F17번 맞죠? 매출합계. 자, 찾는 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 F17번 수식 셀을 얼마로 변경하겠느냐예요. 얼마로 변경하겠느냐. 4천만 원이죠? 40, 000, 000. 그쵸? 자, 값을 바꿀 셀은 F17번 셀, 수식으로 작성된 F17번 셀의 값을 4천만 원으로 바꿨을 때 바뀌었으면 확인하고 싶은 셀 어디에요? 예상 성장률이죠. F4번 셀 되겠는 거예요. 하시고 확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F17번 셀이 4천만 원으로 바뀌었을 때 예상 성장률은 10%에서 33%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확인. 간단하죠? 자,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186페이지.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분석.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수의 다양한 수식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셨죠? 매출합계, 그러니까 예상 성장률이 10%일 때 3,300 얼마였어요? 얘가 33%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4,000으로 바뀌었죠. 근데 경우의 수를 더 두는 거야. 만약에 이거는 이제 순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상 성장률이 15%라면 얼마로 바뀌겠느냐? 예상 성장률이 8%라면 얼마로 바뀌겠느냐? 이런 모든 경우를 한 장의 요약 보고서, 이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해요. 런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시나리오 기능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변수에 따른 결과를 워크시트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피벗 테이블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피벗 테이블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추가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문제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량 워크시트에서 마진율을 30%로 인상했을 때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이름과 마진율을 10%로 인하했을 때 인하라는 이름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판매량 워크시트. 자, 판매량 워크시트에서 마진율이 지금 20%예요. 근데 이거를 30%로 바꾼다는 거지. 근데 그거의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이야. 그리고 마진율을 10%로 바꾸는 거예요. 인하라는 이름의 시나리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마진율이 20이었는데 30%로 바꾼단 말이야. 매출이익이 쫙 바뀌죠. 10%로 바꿨어요. 매출이익이 또 쫙 바뀌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 시트에서 현재 바꾸면 현재 바뀐 내용에 대한 자료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바뀐단 말이죠. 20이었죠. 네. 이거를 한 장의 요약 보고서에다가 정리해 주는 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꿀 값 20% 여기다가 셀 포인터에다가 놓고요. 자, 데이터 탭이에요. 똑같아요.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 화면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없죠. 추가해야 돼요. 추가. 시나리오 이름 인상이라 그랬어요. 인상이라고 쓰고요. 자, 변경 셀은 뭐냐면 내가 바꿀 거.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 L2를 바꿀 거잖아. 10% 30%로. 그쵸? L2. 이게 이제 여러 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실 수 있어요. 변경 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할 수 있어요. 자, 하시고 확인. 얼마로 바꿀 거냐? 예. 30%로 바꾼다 그랬지. 30%. 근데 여기는 퍼센트가 안 먹어요. 그래서 0.2로 되어 있으니까 0.3으로 변경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그 아까 시나리오 관리자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나라는 시나리오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시나리오 이름 인하. 그죠? 변경 셀은 L2 그대로죠. 자, 확인 하시고 얼마로 바뀌어요? 10%로 내리라 그랬잖아요. 0.1. 그쵸? 그러면 인상하고 인하하고 두 개 다 만들었죠? 확인. 그러면 인상과 인하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가 조금 이제 조그매졌어요. 새로운 시나리오 만들 땐 추가, 필요 없는 거는 삭제. 그 다음에 이거 편집은 누르지 마시고 편집은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경 셀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 변경 값이 바뀐다거나 할 때 편집 누르시는 거고요. 병합은 우리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병합은 이거 합쳐주는 기능이고 쓸 일 없고요. 요약이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 그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값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표시. 이 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인하가 선택돼 있잖아요. 인하를 이 워크시트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하를 10%로 우리가 아까 바꿨었죠. 그래서 인하 선택하고 표시 누르면 얘가 10%로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인상 선택하고 표시하게 되면 30%로 바꿨었죠. 30%로 바뀐 다음에 내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 없고 시나리오만 만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다. 됐죠? 두 번째 문제 판매량 워크시트에서 인상 시나리오를 표시한 다음에 매출 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만들고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판매량 요약 보고서로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인상 시나리오를 표시하는 작업. 그 다음에 매출 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드는 작업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거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판매량 요약 보고서로 저장하는 작업까지. 됐죠? 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지금 판매량 워크시트가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나리오를 30%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서 예측 가상 분석 하셔갖고요.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상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표시 하면 30%로 바뀌면서 이렇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1번 됐어. 그리고 2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으래요. 그러면 여기 요약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고서 종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또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시나리오 요약 할 거죠. 그리고 결과 셀 L14번이에요. 그쵸? 네, 결과 셀 L14번. 자, 매출 이 결과 셀은 뭐냐면 우리 문제에서 매출 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랬죠. 그러면 매출 이익의 합계 L1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셔야 되겠지. 어떤 녀석을 합계, 매출 이익의 합계. 얘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결과 셀이에요. 네, 결과 셀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자, 확인하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새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워크시트 이름을 판매량 요약 보고서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시트 이름 바꿀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판매량 요약 보고서 엔터. 네, 이렇게 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98쪽 재무함수예요. 재무함수 전에 큐브 함수가 있었는데 이 큐브 함수는 스킵을 할게요. 왜냐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문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실무에서도 전혀 쓸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큐브 함수 할 거면 그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쪽 확실하게 잡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큐브 함수는 스킵을 일단 하고요. 재무 함수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냐면 돈을 빌렸어요. 네,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적금을 부었어요. 차용 적금을 부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빌렸을 때 몇 개월 분할 상환을 할 거예요. 연 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월 납입금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되겠느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적금이에요. 연이율 몇 프로로 몇 개월 동안 불입을 해요. 그러면 만기인 경우 만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재무함수예요.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FV라고 하는 함수랑 PMT라는 함수 두 개 볼 거예요. 이 F가 Future Value예요. 미래의 가치. 예, 그래서 FV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함수고요. 예. 자, PMT는 정기적인 불이익금액을 구하는 함수예요. 예, 정기적인 불이익금액을 구하는 함수다. 자, 정기적인 불이익금액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뭐 돈을 차용했을 때, 빌렸을 때 또는 적금을 들 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두 개 보시도록 할 거고요. 인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특이하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패턴 동일하니까 똑같으니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PV랑 PMT랑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V는 미래가치 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인수가 PMT는 FV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PMT도 똑같이 5개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조금 다르죠. 요 부분이 달라요. 네, 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ate 비율이죠, 비율.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연이율, 이율이 몇 프로로 우리가 돈을 빌릴 거냐, 아니면 연이율 몇 프로로 적금을 불입을 할 거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월 이율이에요. 월 이율. 근데 문제는 대부분 연 몇 프로, 연이율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율 나누기 12를 하셔야 월 이율이 되겠죠.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NPER이에요. NPER. 자, 총 납입 횟수예요. 넘버예요, 넘버. 횟수. 총 납입 횟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월수예요. 개월수예요. 뭐 3년 만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3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예, 됐어요. 자, 세 번째 PMT. FV 함수의 세 번째 인수가 PMT예요. 매월 납입 금액이에요. 매월 납입 금액. 근데 얘는 반드시 음수로 써야 돼요.
뭐 매월 3만원씩 납입한다. 그럼 3만원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만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만. 그래야 만기일 때 보는 거니까. 자, 대부분 FV 함수는 적금인 경우에요. 적금. 연이율 3%로 3년 만기로 매월 5만원씩 납부할 때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V present value예요. 현재 가치고요. 현재 가치고요. 자, PMT를 입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략합니다. 그럼 일단 4번 몰라도 되겠죠. PV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타입이에요. 타입. 자, 타입은 납입 시점이에요. 0을 쓰면은 월말이고요. 2를 쓰면 월초예요. 이거는 문제에 나와요. 뭐 월말 방법으로 하시오. 그럼 이제 생각해도 되고 0을 쓰셔도 되고 월초 납입으로 하세요. 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한 90% 출제가 되고요. 월초가 한 10% 출제가 돼요. 비율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줄었어요. FV 함수는 인수를 4개만 쓰면 된다. 레이트, 월이율, 그 다음에 총 납입 횟수, 개월수, 그 다음에 PMT, 마이너스 금액, 그리고 타입. 네, 타입. 됐죠? 자, 그럼 PMT 함수. 이율 됐고요. NPER 됐고요. 자, PV 현재 가치죠? 예, 현재 가치 PV 현재 가치에 PMT 생략하면 입력하면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FV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PMT를 입력하면 얘도 생략할 수 있다. 타입 동일하고요. 예, 타입 동일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PV, FV 됐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 워크시트에서 C7에 최종 투자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예, 최종 투자 만기 금액. 자, 투자예요. 투자. 예, 투자. 그럼 이거 투자는 뭐하고 같아요? 투자는 적금하고 같죠? 예, 적금하고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적금하고 같다. 그러면 적금하고 같으니까 어떤 함수 쓰셔야 된다? 그렇죠. FV 함수를 쓰셔야 된다. 투자 총액 요거 구하는 거죠. 자, 연이율 8.5%고요. 2년 동안 납입할 거예요. 매월 100만 원씩. 그럼 2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가치잖아요. 투자한 거니까. 그죠? 미래 가치잖아요. 그래서 함수마법사 모두 선택하시고, 자, future value예요. FV 확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rate 이율이죠. 자, 이율인데 월 이율이라 그랬어요. 월 이율.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이율이잖아. 그죠? 그래서 C4 나누기 12를 해야지 월 이율이 되겠죠. 자, 두 번째 NPER 지급기간 납입 기간이에요. 근데 얘도 개월수니까. 근데 우리가 2년을 납부할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C 5번 셀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야지 24개월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MT. 네, PMT 미래가치. 자, 월 납입 금액. 그죠? 납입 금액인데 마이너스 납입 금액이라 그랬어요. 네, 납입 금액. 자, 그리고 특별한 얘기 없으면은요. PMT를 썼을 경우에는 PV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기본이 월말 납입이란 말이에요. 예, 월말 납입. 그래서 월말 납입은 0 또는 생략이라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 PV, FV 함수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 워크시트에서 셀
C15번에 월별 납입액. 예,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납부하는 거냐 이거지. 계산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납입 기한은 월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말이 0 또는 생략한다 그랬죠. 월초는 1번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요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월별 납부액.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대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PMT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C15번 셀. 자, 8,500만 원을 연이율 12%로 3년 상환으로 했어요. 월납입액 얼마씩 하면 되겠느냐? 자, 함수 삽입하시고요. 범주 선택 모두. 자, PMT니까 PMT. 네, 됐어요. 자, 이율 레이트부터예요. 자, 연이율 나누기 12 해야지 월 이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월수 3년 납부죠. C14인데 3년 납부인데 개월수니까 곱하기 12 해야 되고요. 그리고 PV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현재 내가 얼마 받는 거야? 8,5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네 번째 FV는 생략하는 거죠. 퓨처 밸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가 이른 상환주기 초, 0 또는 생략하면 상환주기 말. 이게 월초, 월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납입기한 월초 한다 그랬으니까 상환 시기가 얼마? 여기가 1 쓰는 거라 그랬죠. 예, 해서 확인하시면 매월 이렇게 갚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분석 6장에 대한 내용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